안녕하세요. 부인과 질환의 침구치료 강의를 맡은 안수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인과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이해, 상용 혈자리, 구체적인 침구치료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성의 생리와 병리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 부인과 질환에 활용하는 상용 경혈, 그리고 부인과 질환 중에 임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4가지 질환인 월경질환, 난임질환, 산전질환, 그리고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침구치료 방법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해해보고 어떤 병리적 기전을 통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또 여성의 생리적 특징과 관련된 장부와 경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생식 능력을 갖추고 다시 노화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각각 다른 주기를 갖고 성장 또는 노화하게 되는데요. 여성은 7의 배수, 남성은 8의 배수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7세, 남성의 8세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생식 에너지인 신기가 형성되어 영구치가 생기고 모발의 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후 여성 14세, 남성 16세에는 생식 능력을 갖추게 돼서 임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성 21세, 남성 24세에서는 전신이 균일하게 성장을 완료하고 또 치아가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는 등 여성과 남성은 이렇게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성장 단계 중에서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은 두 번째 단계인 14세와 일곱 번째 단계인 49세입니다. 각각 초경과 폐경을 경험하는 시기인데요. 이 두 변화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14세가 되면 천계가 이르고 인맥과 태충맥이 활성화되면서 월경을 시작하고 또 비로소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49세에는 이 인맥과 태충맥이 쇠약해지고 천계가 모두 메마르게 되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생식 능력의 유무는 바로 이 천계의 성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천계는 인체의 오장육부 중에서 선천의 기, 즉 타고난 생식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기가 충실하게 쌓여서 발생하는 결과물이고요. 신장의 기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개념으로는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 분비 체계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성장하면서 생식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면 천계가 활성화되며 생식 능력을 갖추게 되고 반대로 여성이 노화하면서 생식 에너지 또한 감소하게 되면 이 천계가 메마르고 비활성화되면서 폐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천계는 생식 에너지인 신기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외에 성장과 관련된 기타 장부와 경락, 특히 인맥과 충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생리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기와 혈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매달 월경을 준비하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월경의 물질적 근본이 되는 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는 그런 혈의 생성과 순환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와 혈의 생성과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의 몸에서 병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 유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분의 경우를 보면 혈이 많이 부족하거나 혈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음으로써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혈분에 과도한 열기 혹은 과도한 냉기가 있는 경우에 병이 발병할 수 있고요. 또 기분의 경우에는 혈을 순환시키는 기가 부족하거나 또 정체된 경우에 부인과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기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생리적 특징을 한의학적 개념 중에 장부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생리작용에는 신과 간, 그리고 비위의 기능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각 장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은 생식 에너지인 신기를 저장하는 장기로 여성의 생식 능력을 좌우하고 초경과 폐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로 간은 여성의 물질적 근본이 되는 혈을 저장하고 월경 주기에 따라 혈을 배출하고 또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위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혈과 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장부가 맡은 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해당 장부에만 이 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신 기혈의 이상, 또 열과 한의 문제로 이어져서 결국 병리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에 특히 많은 관련을 가진 경맥은 축맥, 인맥, 족소음 신경, 족걸음 간경, 족태음 비경, 족양명 위경입니다. 경맥은 장부와도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신, 간, 비위의 경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십이경맥의 요충이 되고 또 선천과 후천의 기가 모두 모이는 축맥, 인체의 음을 총괄하고 여성의 임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맥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인과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혈자리 중에 상당수의 혈자리가 이 6개의 경맥에 포함이 되고요. 각 혈자리의 효능 역시 방금 전에 학습하셨던 장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조절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과 질환의 침구 치료를 학습하기에 앞서 주요 장부와 경맥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인과 상용경혈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부인과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혈자리의 위치와 효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체를 항배부, 흉복부, 사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위별로 어떤 상용혈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과 등 부위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백회, 비수, 신수, 상류, 차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회혈은 머리의 앞 정중선 상에서 전발제 위쪽으로 5초 내에 위치하는 혈자리입니다. 양쪽 귀 끝을 접고 그 끝을 서로 이었을 때 그 선과 앞 정중선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나 정충, 그리고 건망 등에 사용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랑이나 치질, 오랜 설사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수혈은 등 부위의 11번째 등뼈 가시돌기의 아래 모서리와 같은 높이에 있으며 뒤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5촌에 위치하는 혈자리입니다. 앞쪽 장부 설명에서 비장이 기혈을 생성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비수혈 역시 기혈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혈 부족 증상이나 비장의 기능이 떨어진 비허 증상에 사용됩니다. 신수혈은 허리에서 둘째 허리뼈 가시돌기의 아랫모서리와 같은 높이에 있으며 뒤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5촌에 위치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장의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질 분비물이 너무 많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에 사용되고 추가적으로 지혈을 돕는 작용이 있어서 뇨혈이나 토혈, 이런 출혈 증상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뇨혈은 엉치 부위에서 첫째 뒤엉치뼈 구멍에 위치합니다. 신장의 기능을 돕고 월경을 고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규칙한 월경 주기, 심한 월경통, 대하 증상에 사용됩니다. 차료혈은 엉치 부위에서 둘째 뒤 엉치뼈 구멍에 위치합니다. 상뇨혈과 같은 효과와 주치증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상뇨혈과 차료혈, 그리고 여기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셋째, 넷째 뒤 엉치뼈 구멍에 위치하는 중뇨혈과 하료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으로 총 8개의 혈자리를 팔류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흉부와 복부에 위치한 혈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중, 관원, 중극, 귀래, 대맥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중혈은 앞 가슴 부위에서 앞 정중선 위에 있으며 넷째 갈비 사이 공간과 같은 높이에 위치합니다. 양유두의 정가운데 지점으로 치열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열감 혹은 번조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되며 유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산모가 모유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 단중혈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원혈은 아랫배의 앞 정중선 위에서 배꼽 중심의 아래쪽으로 3촌 위치에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허로의 증상, 불규칙한 월경 주기, 무월경에 활용됩니다. 중극혈은 아랫배의 앞 정중선 위에서 배꼽 중심의 아래쪽으로 4촌에 위치합니다. 신장의 기능을 돕고 축맥과 인맥을 조화롭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규칙한 월경 주기, 월경통, 북루, 난임, 또 출산 후에 오로가 쉽게 그치지 않는 증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습열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외음부 가려움증이나 대하 증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래혈은 아랫배의 배꼽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4촌, 앞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2촌에 위치합니다. 앞에 중극혈에서 양쪽 가측으로 2촌 부위에서 치열할 수 있습니다. 혈분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월경을 조절하고 또 기의 순환을 도와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인과 질환 그리고 하복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맥혈은 배 옆쪽에서 11번째 갈비뼈 끝의 아래쪽 그리고 배꼽 중심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경을 조절하고 대하를 그치는 효과가 있고 특히 간장의 기기순환을 도와줌으로써
불규칙한 월경 주기와 대하, 그리고 월경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지에 있는 혈자리, 그 중에서도 하지에 있는 혈자리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혈해, 지기, 삼음교, 태계, 태충, 족삼리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해는 넓적다리 앞 안쪽 면, 안쪽 넓은 근이 튀어나온 곳으로 무릎뼈 바닥 안쪽 끝에서 위쪽으로 이촌 부위에 위치합니다. 혈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어혈을 없애고 또 지혈하는 효과가 있어서 북루, 월경과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혈분 질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열을 내리고 또 습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서 대하증에도 사용됩니다. 지기혈은 종아리의 정강뼈 안쪽 모서리의 뒤쪽에서 음릉천혈의 아래쪽으로 삼촌 부위에 위치합니다. 혈을 활성화하고 월경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규칙한 월경 주기, 심한 월경통, 산후병, 그리고 정혈이 부족한 증상에 사용됩니다. 삼음교혈은 부인과 질환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혈자리로 종아리 정강뼈 안쪽 모서리의 뒤쪽에서 안쪽 복사윤기 위에 삼촌 부위에 위치합니다. 간과 신의 기능을 올려주고 정혈을 보강하여 난임 질환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혈을 활성화하고 어혈을 없애며 월경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인과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태계혈은 발목 뒤 안쪽 면으로 안쪽 복사윤기와 발꿈치 힘줄 사이에 오목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어서 불규칙한 월경 주기, 소변 빈삭에 사용되고 허리와 무릎을 강화하고 저린 증상의 비증,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통, 그리고 하지 냉증 등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태충혈은 발등에서 첫째와 둘째 발허리뼈의 사이, 두 발허리뼈의 바닥 연접부에서 먼 쪽으로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 발등 동맥이 뛰는 곳에서 취혈할 수 있습니다. 간의 기능을 소통시키고 기의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서 수유에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혈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월경을 조절하여 불규칙한 월경과 북루에 사용되고 또 출산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족삼리혈은 종아리 앞쪽 면에서 독비혈의 아래쪽으로 삼촌에 위치합니다. 기혈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종 허약 증상, 산후혈흔에 자주 사용되고 또 유방의 생리와 관련이 있어서 유선염과 같은 유방 질환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생리적 특징을 한의학의 장부, 기혈 이론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부인과 질환에 사용되는 혈자리와 혈자리의 효능과 주치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실제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인과 질환 4가지를 선정해서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과 실제 침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월경과 관련된 질환으로 1차성 월경통의 침구 치료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월경통은 크게 1차성 월경통과 2차성 월경통으로 나뉩니다. 그중 1차성 월경통은 2차성 월경통과 달리 골반 내에 특별한 기질적인 질환이 없음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차성 월경통의 한의학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의 허약, 두 번째로 신경정신적인 요소, 세 번째로 풍, 한, 서, 습, 조, 화 6개의 발병원이 1차성 월경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증을 발생시키는 통증 병리 기전은 실증과 허증 2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실증은 순환이 정체되고 막혀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로 기순환의 정체로 인한 어혈 상태와 6개의 발병원 중에 한기와 습기의 과다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허증으로 인한 통증은 기혈이 모두 허약한 경우, 특히 간과 신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그 환자의 월경통이 실증으로 인한 통증인지 혹은 허증으로 인한 통증인지 구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향을 알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차성 월경통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축맥과 인맥의 기혈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월경 기간 동안에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 통증에 대한 조절을 타겟으로 하여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월경과 월경 사이, 즉 월경을 하지 않는 기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증과 실증의 구별, 그리고 구체적인 원인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법을 시행하여 기혈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차성 월경통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삼음교, 차료, 지기, 17추혈이 있습니다. 삼음교와 차료, 지기혈은 두 번째 챕터에서 그 위치와 효능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17추혈은 경회기혈 중의 하나로 5번째 허리등뼈의 가시돌기 아래쪽으로 오목한 곳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17추혈의 경우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월경 직전 혹은 월경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월경통에 바로 활용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장부의 문제인지 월경통의 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음교, 관원, 중급, 대역 등의 혈자리가 추가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월경통의 전침을 활용할 때에는 삼음교혈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경통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삼음교혈에 전류를 연결하여 침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통증 전달 물질에 대한 작용뿐만 아니라 혈액 관류를 개선하는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삼음교혈을 활용한 전침 치료가 자궁의 미세혈관과 모세혈관의 수, 그리고 직경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궁 내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또 월경통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 치료 기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월경통의 전침을 시행할 때 전류의 세기는 0.5에서 1.6mA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경통의 약침요법에는 자악어 약침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침을 주입하는 부위로는 천추, 관원,
족삼리, 혈해, 음릉천, 삼음교 등의 혈자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월경통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타 침 치료로는 이침과 온침, 그리고 매선이 있습니다. 귀에 위치한 혈자리를 이용하는 이침, 그리고 침에 온열 자국을 함께 주는 온침, 혈자리 부위에 특수 효과가 있는 매선을 매립하는 매선침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침 치료와 흔히 병행되어 사용되는 뜸 치료는 온열 자극과 함께 특정 혈자리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며 1차성 월경통의 경우 중극, 관원, 기해, 삼음교, 지기, 차료 등의 혈자리가 활용됩니다. 1차성 월경통의 침구 치료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성 월경통의 침구 치료는 통증이 발현된 이후보다는 통증이 시작되기 전, 구체적으로는 월경이 시작되기 5에서 7일 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월경기에 복강 내에 침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침 자극을 강하게 했을 때 자궁 평활근의 수축을 과도하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극 강도에 유의해서 침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난임에 대한 침구 치료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난임의 현대의학적 원인은 크게 배란 요인, 난관 및 복막 요인, 자궁 경부 요인, 원인 불명 등으로 분류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장부와 기혈의 이상 상태에 따라서 신장의 기능 저하, 습담, 습열, 간기의 울체, 어혈, 기혈 허약 등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침구 치료의 혈자리를 비롯한 치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질환의 특성상 난임은 치료 시작 전에 그 치료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 환자의 경우 보통 한약 치료와 침구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번의 월경 주기를 한 사이클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월경 주기가 30일이라고 한다면 3번의 월경 주기, 즉 3개월을 치료의 한 사이클로 보게 되고 이 한 사이클에서 2사이클 동안 치료를 시행한 뒤에 그 치료 효과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치료 방향을 재설정하거나 혹은 추가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성의 난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는 중극, 삼음교, 대혁, 지기혈입니다. 한의학적인 원인 유형에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신수, 관원, 태계혈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혈이 모두 허약한 경우에는 격수, 혈해, 족삼리혈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장의 기 순환 자체가 울체된 경우에는 태충혈이나 음염, 곡천혈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습담이 너무 많이 쌓인 경우에는 중환, 풍룡, 음릉천, 그리고 어혈이 우세한 경우에는 격수와 차료, 혈해혈을 침구치료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난임의 전침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여성에게 중극, 관원, 자궁, 삼음교혈의 전침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배란을 유도하는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자궁혈은 경회기혈 중의 하나로 중극혈에서 가쪽으로 삼촌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신수, 방광수, 삼음교, 승산혈의 전침을 시행하는 경우에
골반강의 혈류 저항을 줄이고 또 골반강 내의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부부가 많아지면서 보조생식술과 한의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술과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배아의 이식 전과 후로 나누어서 침구치료를 각각 다르게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식 전에는 내관, 지기, 태충, 백회, 귀래혈을 사용하고 이식 후에는 족삼리, 삼음교, 혈해, 합곡혈과 이침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배란기 전후로 한 침구 치료를 통해서 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 기혈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난임에 적용할 수 있는 약침의 종류는 자하거와 팔미지왕탕 등이 있습니다. 약침을 주입하는 혈자리로는 신수, 관원, 삼음교혈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난임 질환의 뜸 치료에는 포문혈, 자호혈 등 하복부의 혈자리들이 침치료와 함께 활용되며 아랫배에 따뜻한 온열 자극을 주고 골반강 내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다음으로 산전 질환 중에 임신 중 입덧에 대한 침구 치료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입덧이란 임신 초기에 발생하는 구역과 구토 증상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체 임신부의 70에서 85%에서 임신 오조가 발생할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 약물 복용이 제한되다 보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혹은 임신 입덧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임신부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임신 중 입덧은 오조라고도 불리는데요. 충맥의 기가 상승하고 위장의 기가 하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됩니다. 임신이 성립된 이후에 태아가 하복부에 자리 잡게 되면서 하복부에 근원을 둔 충맥의 에너지가 임신 전보다 훨씬 증가하고 또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평소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위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충맥 에너지의 상승이 더욱 심화되어서 구역감 또 구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 중 입덧의 한의학적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비위의 기능 저하, 두 번째로 담습의 저체, 세 번째로 간장과 위장의 부조화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신 중의 입덧의 한의학적 치료 원칙은 기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조절하고 위로 역상하는 에너지를 내려줌으로써 구역감을 그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임신 중 입덧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혈자리로는 중환, 족삼리, 그리고 내관혈이 있습니다. 그중 중환혈의 경우 상복부에 위치한 혈자리이기 때문에 임신 극초기라고 할지라도 개개인에 따른 자궁의 위치 변화를 유의 깊게 관찰해서 반드시 안전한 경우에만 중환혈의 자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원인 유형에 따라서 첫 번째로 비위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상환과 공손혈에
침치료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습이 저체된 경우에는 음릉천, 풍룡, 간장과 위장의 부조화로 인한 경우에는 내관과 태충혈을 추가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부가 침 자극에 민감한 경우 자극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반 침보다 자극이 훨씬 적은 이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 안에 위치한 혈자리 중에서 위, 비, 간, 삼초, 신문, 교감혈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전질환 중에 태위 이상에 시행되는 한의학적 치료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음혈은 새끼 발가락의 끝마디뼈의 가쪽, 새끼 발톱 가쪽 뿌리각에서 몸쪽으로 0.1초 내 위치하는 혈자리입니다. 태기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태위의 이상, 난산, 그리고 태반 유착 등에 활용됩니다. 특히 임신 말기에 태위가 바르지 못한 경우에 이 지음혈의 뜸치료를 시행하여 태위의 자연스러운 교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침구 치료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이란 여성이 폐경을 전후하여 경험하는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안면 홍조, 상열감, 우울감, 요실금 등이 대표적인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에서 갱년기 증후군의 주된 원인을 여성 호르몬의 저하로 보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도 생식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관인 신장의 기능 저하가 갱년기 증후군의 주요 병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 저하 이외에 심장, 비장, 간장의 기능 이상이 함께 발생하게 되면서 갱년기 여성에게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한의학적인 치료 원칙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통해서 폐경 후 여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침구 치료는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혈자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백회, 관원, 중극, 태계, 신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판류혈과 회양혈의 전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판류혈은 앞서 보았던 상용혈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뒤영치뼈 구멍에 해당하는 상류혈과 차류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뒤영치뼈 구멍에 해당하는 중류혈과 하류혈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최근 발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절박성 요실금 여성에게 회양혈과 회양혈 근처의 가짜 혈위에 각각 6주간 전침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회양혈의 전침을 시행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요 누출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약침 치료는 특히 자악어 약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침을 주입하는 주입 부위로는 기해, 관원, 중극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뜸치료 혈자리로는 등 부위의 간수, 심수, 비수, 폐수, 신수 등 각 장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혈자리를 활용하거나 그 외에 하복부의 관원,
혹은 하지부의 삼음교혈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인과 질환의 침구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이해와 각 질환별 침구 치료 방법들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성의 생리적 특징과 관련된 장부와 경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의 관점에서 여성의 몸에서는 신과 간, 비위의 기능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신은 생식 에너지인 신기를 저장하는 장기로 여성의 생식 능력을 좌우하고 또 토경과 폐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로 간은 여성의 물질적 근본이 되는 혈을 저장하고 월경 주기에 따라서 그 혈을 배출하고 또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위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혈과 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과 많은 관련을 가진 경맥을 정리해 보자면 충맥, 인맥, 족소음 신경, 족걸음 간경, 족태음 비경, 족양명 위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인과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혈자리 중에 상당수의 혈자리가 이 6개의 경맥에 포함되고 또 그 각각의 혈자리의 효능 역시 방금 전에 언급했던 장부, 신, 간, 비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조절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과 질환의 침구 치료를 학습하시기에 앞서서 부인의 생리와 관련된 주요 장부와 경맥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부인과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혈자리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과 등 부위에 있는 혈자리로는 백회, 비수, 신수, 상뇨, 차료혈이 있었고요. 흉부와 복부에 위치한 혈자리로는 단중, 관원, 중극, 귀래, 대맥혈이 있었습니다. 하지에 위치한 혈자리로는 혈해, 지기, 삼음교, 태계, 태충, 족삼리가 많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침구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성 월경통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의 허약, 두 번째로 신경정신적인 요소, 세 번째로 풍한, 서습, 조화 6개의 발병원이 1차성 월경통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병리 기전은 실증과 허증 2개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증은 순환이 정체되고 막혀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였고요. 허증으로 인한 통증은 기혈이 모두 허약한 상태,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발생하는 기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이 환자의 월경통이 실증으로 인한 통증인지 또 허증으로 인한 통증인지 구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차성 월경통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충맥과 인맥의 기혈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있었고 실제 월경 기간 동안에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 즉 통증에 대한 조절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가 시행되고 있고요. 월경과 월경 사이, 월경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허증과 실증의 구별, 또 구체적인 원인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월경기뿐만이 아니라 비월경기에도 치료를 시행해서 기혈의 어떤 모순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차성 월경통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삼음교, 지기, 17추혈이 있었습니다. 특히 삼음교의 전침치료는 통증 전달 물질에 대한 작용뿐만 아니라 자궁 내 미세순환을 개선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기전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약침요법으로는 자악어 약침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기타 침 치료로 귀에 위치한 혈자리를 이용하는 이침, 침의 온열 자극을 함께 주는 온침, 혈자리 부위에 특수 효과가 있는 매선을 매립하는 매선침 등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1차성 월경통의 침구치료 개시 시점에 관련해서 정리해보자면 통증이 발현된 이후보다는 통증이 시작되기 전, 구체적으로는 월경이 시작되기 5에서 7일 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난임에 대한 침구치료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난임을 장부와 기혈 상태의 이상 상태에 따라서 신장 기능의 저하, 습담, 습열, 간기 울체, 어혈, 기혈 허약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여성의 난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중극, 삼음교, 대혁, 지기혈이 있었습니다. 한의학적인 어떤 장부 원인 유형에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신수, 관원, 태계혈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었고 기혈이 모두 허약한 경우에는 격수, 혈해, 족삼리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장의 기순환이 울체된 경우에는 태충, 음염, 곡천혈을 선택하고 습담이 쌓인 경우에는 중환, 풍룡, 음릉천혈, 어혈이 우세한 경우에는 격수, 차료, 혈해혈의 침구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난임의 전침치료에서는 중극, 관원, 자궁, 삼음교혈의 전침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배란을 유도하는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방광수, 삼음교, 승산혈의 전침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골반강의 혈류 저항을 줄이고 또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조생식술과 한의치료를 병행해서 난임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배아의 이식 전과 후로 나누어서 침구치료를 다르게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배란 전후의 침구치료를 통해 배란 전후 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또 기혈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난임에 적용할 수 있는 약침의 종류는 자학어와 팔미지황탕 등이 있었습니다. 약침을 주입하는 혈자리로는 신수, 관원, 삼음교혈이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임신 중 입덧의 침구치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임신 중 입덧은 충맥의 기가 상승하고 또 위장의 기가 하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입덧의 한의학적 치료 원칙은 기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조절하고 위로 역상하는 에너지를 내려주어서 구역감을 그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임신 중 입덧의 한의학적 유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비위의 기능 저하, 두 번째로 담습의 저체, 세 번째로 간장과 위장의 부조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혈자리로는 중환, 족삼리, 그리고 내관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환혈은 상복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임신 주수에 따라서 또 자궁저의 위치에 따라서 안전하게 침치료가 시행돼야 하는 주의점이 있겠습니다. 임신 중 입덧의 원인 유형에 따라서 다른 침구치료 혈의를 보자면 먼저 비위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상환과 공손혈에 추가로 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요. 담습이 저체된 경우에는 음릉천, 풍룡, 간장과 위장의 부조화로 인해서 임신 입덧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관과 태충혈을 추가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부가 침치료에 통증을 너무 많이 느낀다거나
침 자극에 민감한 경우에는 자극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반 침보다 자극이 훨씬 적은 이침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침구 치료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갱년기 증후군의 주된 원인을 여성 호르몬의 저하로 보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도 생식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관인 신장의 기능 저하가 갱년기 증후군의 주요 병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심장, 비장, 그리고 간장의 기능 이상이 함께 발생하면서 갱년기 여성에게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백회, 관원, 중극, 태계, 신수혈 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증상 중에 특히 절박성 요실금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판류혈과 회양혈의 전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혀져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절박성 요실금 여성에게 회양혈과 그리고 가짜혈 위에 각각 6주간 전침 치료를 시행했을 때 회양혈의 침 치료를 시행받은 여성이 요 누출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약침 치료는 자하거 약침이 가장 많이 활용되며 약침 주입 부위로는 기해, 관원, 중국혈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인과 질환을 상용하는 혈자리 중에 하지부 그리고 하복부에 위치한 혈자리 중에서 좀 대표적인 혈자리들을 실제로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삼리혈은 조경명 위경에 속하는 혈자리로 무릎 아래 독비혈에서 아래쪽으로 3촌에 위치하는 혈자리입니다. 치열해 보겠습니다. 무릎 아래 독비혈에서 아래쪽으로 3촌에 위치합니다. 삼음교혈은 족태음 비경에 속하는 혈자리로 발목 뒤 안쪽 면에서 안쪽 복사윤기의 위쪽으로 3촌에 위치합니다. 종아리 정강뼈 안쪽 모서리에서 안쪽 복사윤기 위로 3촌이면 이 정도에서 취혈할 수 있겠습니다. 태계혈은 족소음 신경에 속하는 혈자리로 안쪽 복사윤기와 뒤쪽 발 뒤꿈치 힘줄 사이에 위치하는 혈자리입니다. 안쪽 복사윤기와 뒤쪽 힘줄 사이에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겠습니다. 관원혈은 아랫배에 위치하는 혈자리로 인맥에 속하고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3촌에 위치하는 혈자리입니다. 아랫배의 앞 정중선 위에서 배꼽 중심의 아래쪽으로 3촌에 위치합니다. 배꼽부터 이제 곡골까지가 5촌이기 때문에 여기를 5등분해서 위쪽으로 5분의 3 위치해서 치혈하시면 됩니다. 중극혈은 인맥에 속하는 혈자리로 아랫배 앞 정중선에서 배꼽 아래로 4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랫배의 앞 정중선 위에서 배꼽 아래로 4촌에 위치하고 앞에 관원혈에서 아래쪽으로 1촌 위치해서 취혈하셔도 됩니다. 비례혈은 조경명 위경에 속하는 혈자리로 아랫배에서 배꼽 아래로 4촌 그리고 가쪽으로 2촌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아랫배의 앞 정중선 위에서 배꼽 아래로 4촌 그리고 중심에서 외측으로 2촌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앞에 중국혈에서 외측으로 2촌으로 취혈하셔도 됩니다. 반대쪽도 받침해 보겠습니다. 중국혈에서 외측으로 2촌 부위에서 이상으로 부인과 질환의 침구치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